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가사상속의 세계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가상세계 채널에서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한 시리즈물을 계획하고 있죠? 소개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님이 예전에 법원에 계실 때 재판 진행하시면서 변론 종결 앞두고 늘 하시던 질문 있으셨죠? 양측 이제 할 거 다 하셨습니까? 주장 입증 다 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당사자분은 살짝 당황하시면서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라고 오히려 판사에게 되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소송 당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주장 입증해야 하는지 통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죠. 그런데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근거를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송 전략을 고민함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기존 판결문일 텐데요. 즉 판사가 뭘 보고 판단했는지 알면 내가 뭘 주장 입증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 판결문을 이해하면 전략이 보인다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가서 판결문에 드러난 이유는 물론이고 함축된 의미까지 해석함으로써 향후 주장 입증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군요. 판결문을 이해하면 전략이 보인다 시리즈 첫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뭐죠? 실제 이혼 등 재산분할 사건에서 저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금 애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꼭 받고 싶어요 하면서 금전이 아닌 특정 부동산, 특정 현물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한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한 문제, 현물분할이냐 가액분할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판결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부터 해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판결문 샘플은 다수의 실제 판결 사례를 고려해서 가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판결문의 첫 장에는 제일 먼저 어느 법원인지, 재판부, 사건 번호가 나오고 원고, 피고, 미성년 자녀, 즉 사건 본인의 인적사항, 소송 대리인 등이 나옵니다. 그 뒤에 주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주문은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 이 주문을 낭독하죠. 다음 청구 취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가 이런 청구를 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법원이 왜 주문과 같이 결론을 내렸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대체로 이혼 등 판결에 있어서 이유 부분은 물론 작성하시는 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정도의 목차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요 목차로서는 인정사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면접 교섭에 관한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이 나오고 판사의 서명 날인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상 별지가 있다면 그 뒤에 별지가 붙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가 이혼을 청구했는데 주문 1항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라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요. 위자료는 청구 취지를 보시면 원고가 3천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1,50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주지 않았네요. 위자료는 일부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원고는 청구 취지에서 즉 청구하기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튼튼 아파트 1,004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했는데요. 주문은 즉 법원이 내린 판결의 결론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5,70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원고가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크게 구별이 되는데요. 그 차이점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재산분할과 같은 가사비송사건에서는 가사소송과 달리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을 갖고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 양측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의 방법을 정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런 방법으로 분할해달라고 청구했다 해도 법원이 이것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튼튼 아파트를 이전 등기하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분할 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을 해보니 이 방법이 더 타당하다 하면서 아파트가 아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명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재산 분할의 방법을 정하는데 법원이 어떤 사정을 고려하는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주장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법원이 재산 분할의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라는 것을 판결문 이유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재산 분할의 방법,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